상무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금 투자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. 일단 금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인류의 가장 오랫동안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귀금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예전에 중국이 지폐를 한 원나라 때, 명나라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한 100년, 200년 동안. 근데 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금, 은 이런 귀금속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호하게 됐고, 그래서 실은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수천 년 동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달러도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일단 그 달러는 우리가 지폐라고 이제 하죠. 네. 미국 정부의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장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네네. 위기 때마다 이 달러를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아집니다. 그런데 그 실제로 금도 같은 위기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금은 실제로 달러 자체가 위기에 빠질 때 1970년대 같은 상황에서 아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요. 왜냐하면 달러는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지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다면은 금은 그 자체로 이 모든 지폐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위기에 강한 이런 그 원자재라고 볼 수 있어서 달러와 항상 그 다른 모습을 보지는 않는데요. 이게 많은 경우 달러의 흐름과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다른 통화들도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엔화도 안전자산,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도 우리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데, 요즘 그 2022년 지금 9월인 경우 달러가 초강세로 가죠. 그 다음에 금값은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엔화 또는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전자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들이 일단 금은 다른 통화와 달리 이자를 주지 않고요. 그렇네요. 빵프로죠. 네네네. 그런데 엔화하고 스위스 프랑은 약 1%. 달러는 지금 10년물이 미국채가 거의 4%. 이렇게 금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선호가 지금은 달러 쪽으로 밀리고요. 그 다음인 엔화, 스위스 프랑, 그 다음에 금은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밀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그러면 금 매수의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?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 다른 국채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을 때, 그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낮았을 때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 국채에 비해서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010년대 봤던 마이너스 금리. 왜냐하면 같은 안전자산인데 저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금이 이자를 주지 않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한 금을 찾는 겁니다. 차라리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 좀 되게 나빠질 때, 그러면은 이 정부가 진짜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 때 미국도 영국도 뭐 유럽도 이제 전부 다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위기로 간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됐을 때 금을 선호하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단순히 침체가 아니라 위기로 들어가는. 경기 침체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. 위기는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위기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그랬을 때가 이 금을 선호하고 금이 아주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그 고통지수라고 합니다.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은 서민들이 힘들잖아요. 그럴 때가 실은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되게 이게
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. 네네네. 그럴 때 아마도 금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다른 국채들이 이렇게 높지 않을 때 그 금을 선호하는 상황이 아,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. 네네네.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금 투자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. 네, 금 투자는 실은 인플레이션 헤지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초반에 실은 그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. 인플레이션 초반에는 금리가 오히려 높지 않고 네. 이렇게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해주는 금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인데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이자, 다른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런 때는 다른 실물 자산과 함께 금을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네.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중후반쯤에 또는 정점을 향해 갈 때는 다른 그 미국채라든가 이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. 상대적으로 그 매력도가 떨어집니다. 아, 그래서 그럴 그렇군요.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금 투자의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막 올인 이런 것보다는 네. 한 10에서 한 15% 정도로 그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